다들 가끔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아침 일찍 막 일어나서 만원 지하철에 몸을 싣고 하루 종일 정신없이 일하고 퇴근하는 길에요. 네, 진짜 파김치가 돼서 집에 돌아갈 때죠. 그렇죠. 분명 오늘 하루도 정말 열심히 살았고 주어진 일도 다 해냈는데 문득 허탈해지는 순간 말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도 없는 경제 위기나 하루가 다르게 세상을 뒤집어 놓는 인공지능 같은 거대한 파도 앞에서 지금 내가 매일 쏟아붓는 이 자잘한 노력들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고요. 맞아요. 요즘 그런 무력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는 바로 이 무겁고도 지극히 현실적인 피로감에서 출발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의 미션은 단순히 철학적 지식을 쌓는 게 아닙니다. 네, 철학 수업이 아니죠. 이 예측 불가능하고 복잡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신줄을 단단히 붙잡고 나만의 중심을 잃지 않으며 생존할 수 있을지 그 실질적인 해답을 찾아보는 겁니다. 기대되네요. 그래서 오늘 파헤쳐볼 자료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바로 20세기 프랑스 철학자 알베르 카뮈의 시지프 신화를 현대의 관점에서 분석한 텍스트입니다. 아마 철학이나 신화라는 단어를 딱 듣고 벌써부터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엔 약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다들 그러시죠. 그런데 이 자료를 분석하면서 저 역시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 카뮈의 통찰이 오히려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소름 돋게 들어맞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 텍스트는 단순한 위로나 다 잘 될 거야 식의 가벼운 힐링을 던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매일 겪는 그 무력감과 패로감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아주 냉혹하게 해부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삶을 마주해야 하는지 가장 날카롭고 실용적인 프레임을 제공하죠. 좋습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던 삶의 주도권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지 짚어볼 수 있겠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네, 시작해볼까요? 카뮈의 철학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유명한 단어가 하나 있죠. 바로 부조리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진짜 상황 부조리하네 같은 말을 종종 쓰긴 하잖아요. 네, 불합리하거나 억울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흔히 그렇게 표현하죠. 하지만 카뮈가 말하는 부조리는 직장 상사의 불합리한 지시 같은 수준을 넘어서는 훨씬 더 깊고 근원적인 개념이더라고요. 인간은 본문적으로 어떤 명료한 의미나 질서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정답을 찾으려 하죠. 끊임없이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혹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치는가?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그 질문에 어떤 합리적인 대답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차갑고 냉혹하게 침묵할 뿐입니다.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의 뜨거운 이성과 아무런 대답도 주지 않는 세계의 차가운 침묵, 이 두 가지가 정면으로 쾅 하고 충돌하는 지점, 바로 거기가 부조리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카멘은 바로 그 부조리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가장 완벽한 상징으로 그리스 신화의 시지프를 소환합니다. 시지프의 형벌은 꽤 유명하죠. 네, 신들을 기만한 대가로 거대한 바위를 가파른 산 정상까지 끊임없이 밀어 올려야 하죠. 온몸의 근육이 터질 듯한 고통을 참아내며 땀을 뻘뻘 흘리고 마침내 정상에 도달하는 그 순간 바위는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다시 산 밑바닥으로 무자비하게 굴러 떨어지고 맙니다. 상상만 해도 진짜 끔찍하네요. 그럼 시지푸스는 다시 터덜터덜 산을 내려가서 처음부터 다시 바위를 밀어 올려야 하죠. 영원히요. 아무리 죽어라 노력해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완벽하게 무의미하고 끔찍한 굴레에 갇힌 겁니다. 신화에서는 그게 바위지만 현대인들한테는 매일 아침 울리는 알람시계나 끝없이 쏟아지는 이메일함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어제 분명히 밤새워서 이메일 다 처리하고 인박스 제로를 만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눈 떠보면 똑같이 쌓여있는 걸 볼 때면 시지푸스가 남일이 아니다 싶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카무의 분석이 아주 기막힌 반전을 주잖아요. 어떤 부분이죠? 보통 우리는 시지프가 바위를 밀어올리는 그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육체적 과정에만 집중하는데 카뮈는 전혀 다른 곳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춥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위가 굴러떨어진 직후 시지프가 바위를 가지러 다시 산 아래로 걸어 내려가는 그 의식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산을 걸어 내려가는 그 발걸음, 그리고 그때 시제푸스의 머릿속에 흐르는 의식이 이 철학의 정점입니다. 내려갈 때 대체 무슨 생각을 하길래요? 시제프는 산을 내려오면서 자신의 운명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허망한지
자신의 누력이 방금 어떻게 무너졌는지 가장 명확하게 인지합니다. 환상에 기대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 비참한 현실을 똑똑히 직시하는 거죠. 현실을 회피하지 않는다는 거군요. 네, 카메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 시지프가 자신의 운명보다 강해지는 실존적 승리의 기점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 투명한 의식과 통찰력이 역설적으로 그를 신들이 내린 형벌 그 자체보다 더 위대하고 거대한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잠깐만요. 바위가 굴러떨어진 걸 뻔히 보고도 산을 내려가는 그 참담한 순간이 승리라고요? 네, 승리입니다. 솔직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 그냥 정신 승리 아니야? 현실은 시궁창인데 그냥 내 마음가짐 하나 바꿨다고 어떻게 그 끔찍한 절망의 순간이 진짜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거지? 하고요. 너무 자기 합리화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충분히 정신승리로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카뮤가 말하는 건 단순한 자기 위안이나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식의 긍정심리학이 아닙니다. 그럼 정신 승리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정신승리는 현실을 왜곡하거나 그래도 언젠가는 바위가 정상에 안착할 거야 라는 헛된 희망을 품는 겁니다. 반면에 시지프는 철저하게 절망적입니다. 바위는 100% 다시 떨어질 것이고 이 형벌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죠. 희망이 1도 없다는 걸 아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가혹한 진실을 온전히 수용하면서도 도망치거나 무너지지 않고 그래 떨어졌네 그럼 다시 밀어 올리지 뭐 하며 당당하게 걸어내려가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굴복시키려 내린 형벌 앞에서 내 운명의 주인이 여전히 나 자신임을 선언하는 극적인 저항의 순간인 거죠. 아, 헛된 희망으로 현실을 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실의 밑바닥까지 두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기 때문에 질 수가 없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뻔히 알면서도 내려간다는 게 참 서글프기도 한데요. 사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삶이 진짜 그렇잖아요. 매일 산 위로 밀어 올리는 바위가 우리에게는 커리어나 자산 혹은 인생의 목표 같은 것들이죠. 어떻게든 삶의 통제권을 조금이라도 쥐어보려고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 밤낮 없이 노력하고 계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석 중인 텍스트가 시지프의 형벌을 어떻게 21세기의 맥락으로 가져오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요. 카뮤 시대의 부조리가 전쟁이나 질병 같은 물리적인 것이 컸다면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대인의 바위는 훨씬 더 교묘하고 압도적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0년 동안 밤낮 없이 일하면서 자신만의 디자인 스킬을 갈고 닦은 디자이너가 있다고 쳐보죠. 그 10년의 노력이 그 사람의 바위였어요. 아주 무거운 바위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생성형 AI가 등장하더니 프롬프트 몇 줄 툭툭 입력하니까 3초 만에 그 사람이 평생 걸려 도달한 수준의 결과물을 뱉어냅니다. 그 순간 내가 10년 동안 피땀 흘려 꼭대기까지 밀어올린 바위가 산 밑으로 와르르 굴러떨어지는 걸 멍하니 지켜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참담하겠죠.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 아닙니까? 바로 그 지점입니다. 텍스트는 현재의 시대상을 철저하게 분석하면서 과거에는 통용되던 내가 정직하게 노력하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다는 인과관계가 지금은 완전히 해체되어 버렸다고 진단합니다. 노력의 배신이네요. 요즘은 모든 가치가 데이터로 치환되고 오직 효율성이라는 잣대로만 평가받습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성장을 했는지는 알고리즘과 시스템 앞에서는 무의미해지죠. 노력과 결과 사이의 연결고리가 무참히 끊어져 버린 시대입니다. 정말 허무합니다. 거대한 경제 위기나 산업의 격변이 내 모든 성취를 순식간에 초기화시키는 이 냉혹한 현실.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을 끝없는 허무주의와 탈진 상태로 몰아넣는 진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삶의 부조리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지독해진 셈이죠. 듣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네요. 바위가 굴러떨어지는 걸 뻔히 알면서도, 아니 오히려 예전보다 더 빠르고 허무하게 굴러떨어진다는 걸 알면서도 다시 산을 내려가서 바위를 잡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고 솔직히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지지 않나요? 카뮤도 인간이 이런 압도적인 부조리 앞에서 보통 두 가지의 잘못된 선택, 즉 도피를 한다고 꼬집었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인간이 부조리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는 첫 번째 방식은 바로 육체적 자살, 혹은 현대적 의미로는 냉소주의입니다. 냉소주의요.
이건 삶의 의미를 찾는 일 자체를 완전히 내던져버리는 겁니다. 어차피 해도 안 될 거, 세상은 불공평하고 내 노력은 의미가 없으니 그냥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최소한의 숨만 쉬며 살아가는 거죠. 아, 요즘 흔히 말하는 조용한 퇴사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극단적인 비관주의도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부조리라는 무게를 감당하기 싫어서 존재 자체를 희미하게 지워버리는 아주 소극적인 도피입니다. 그럼 두 번째 도피는 뭔가요? 그래서는 이걸 철학적 자살이라고 아주 간결하게 표현하던데요. 네, 철학적 자살이라고 하니까 단어가 너무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데 본질은 스스로 사유하기를 포기하고 어딘가에 종속되는 것을 뜻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한다. 부조리한 세상을 스스로 해석하고 맞서 싸우는 게 너무 불안하고 고통스러우니까 자신의 이성과 주체성을 어떤 절대적인 것에 몽땅 넘겨버리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게 종교적 도그마나 전체주의 사상 같은 거였겠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그 양상이 좀 다릅니다. 거대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완벽해 보이는 AI 시스템, 혹은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공식 같은 것들이 될 수 있죠. 아, 철학적 자살이라는 게 쉽게 말해 GPS 맹신 증후군 같은 거네요. GPS 맹신 증후군요? 네, 내비게이션만 너무 믿다가 화면에서 강물로 뛰어들라고 하면 밖을 내다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핸들을 꺾어버리는 것처럼요. 복잡하고 불안한 세상에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게 무서우니까 그냥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영상만 보고 거대 시스템이 하라는 대로 스펙 쌓고 남들이 좋다는 길로만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군요. 아주 탁월한 비유입니다. 그 GPS 맹신 증후군이야말로 완벽한 철학적 자살의 현대적 형태입니다. 참 씁쓸하네요. 스스로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 당장 마음은 편하겠죠. 하지만 첫 번째 냉소주의나 두 번째 GPS 맹신이나 본질은 똑같습니다.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력하고 고유한 무기인 명료한 의식을 스스로 마비시키고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외부로 던져버렸다는 점에서 카뮤는 이를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무기력하게 냉소하지도 않고 알고리즘에 내 영혼을 맡기지도 않으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서 드디어 오늘 심층 탐구의 핵심이자 해결책인 제3의 길이 등장할 차례네요. 네, 카뮤가 제시한 해답. 바로 반항적 인간입니다. 반항적 인간이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항이란 거리로 나가서 차를 부수고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물리적인 반항이 아닙니다. 이 세계가 언제든 당장 내일이라도 나의 피땀 어린 커리어나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그 무서운 진실을 두 눈 똑바로 뜨고 응시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피하지 않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렇게 내 노력의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걸 완벽하게 알면서도 결코 운명에 굴복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기꺼이 다시 한번 나의 바위를 산 정상으로 묵묵히 밀어올리는 그 꺾이지 않는 의지를 뜻합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밀어 올려봤자 어차피 아이가 다 무용지물로 만들고 세상에 알아주지도 않을 텐데 왜 굳이 그 무거운 바위를 다시 밀어 올려야 하죠? 사실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그렇죠. 결국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완전히 낭비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AI 시대에 인간의 고유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효율성과 최적화를 요구하죠. 효율성의 논리로만 따지자면 바위를 밀어올리는 행위는 당장 멈춰야 맞습니다. AI가 우리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바위를 산에 옮겨놓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기계가 훨씬 빠르니까요. 하지만 반항적 인간은 결과의 성취나 효율성 때문에 바위를 미는 게 아닙니다. 기계나 시스템은 절대 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 즉 비판적 성찰과 과정에서의 치열한 투쟁 그 자체를 위해 바위를 밉니다. 과정을 위해서 민다. 시스템의 논리에 나를 끼워 맞추기 위해 거부하고 무의미한 세계 속에서도 내 손으로 직접 의미를 빚어내겠다는 결단, 그 행위 자체가 바로 세계의 무심한 침묵의 정면으로 대항하는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복수인 셈입니다. 와, 카미의 시선이 어떻게 거기까지 다다랐는지 정말 놀랍네요. 텍스트에서도 이 부분을 묘사할 때 정말 소름 돋게 감각적이더라고요. 네, 그 묘사가 정말 압권이죠. 반항적 인간은 바위가 굴러떨어질 거란 비극적 결말을 아는데도 그 거칠고 차가운 바위를 감싸 안는 자기 두 손의 촉감, 가파른 산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때 팽팽하게 당겨지는 종아리와 허벅지의 근육, 그 육체적이고 생생한 움직임, 그 자체에서 삶의 희열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오로지 결과만 바라보고 달리는 사람은 바위가 떨어지면 미쳐버리겠지만 투쟁하는 과정 속에서 맥박이 뛰는 살아있음을 느끼는 사람은 바위가 굴러 떨어져도 삶을 잃지 않는 거군요.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공포나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 내가 딛고 있는 이 치열한 한 걸음에 내 존재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 치열한 한 걸음이요? 네, 이 실존적 투쟁이야말로 모든 것이 데이터로 평가되고 알고리즘에 의해 예측되는 이 숨막히는 사회에서 우리가 대체 불가능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궁극적인 생존법이라는 것이 오늘 자료의 묵직한 결론입니다. 어느덧 오늘 준비한 탐구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네요. 텍스트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강력한 문장을 하나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산 정상에 도달하려는 노력 그 자체가 인간의 마음을 채우기에 충분하며 우리는 시지프를 행복한 존재로 상상해야 한다. 정말 멋진 문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효율성 지표가 우리에게 결과가 없으면 너의 노력은 쓰레기야 라고 외칠 때 카뮤는 결과가 아닌 그 치열한 투쟁의 과정 그 자체가 인간을 고귀하게 만드는 유일한 조건임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다들 각자의 바위를 떠올리셨을 겁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묵묵히 때로는 땀 흘리고 때로는 눈물 흘리며 밀어올린 여러분만의 그 바위는 무엇이었습니까? 비록 내일 아침 그 바위가 다시 산 밑으로 굴러떨어져서 인박스에 이메일이 가득 쌓여 있고 프로젝트가 엎어지고 세상이 내 노력을 몰라주더라도 그 지긋지긋한 반복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발걸음으로 산을 내려오시겠습니까? 여러분만의 굳건한 존엄성을 지키며 당당하게 걸어 내려올 수 있을지 오늘 밤 스스로에게 꼭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이 그 치열한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저 역시 오늘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방송이 끝난 후에도 깊이 고민해 보실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기술이 극도로 발전해서 세상의 모든 불확실성이 AI와 완벽한 알고리즘에 의해 통제되고 예측 가능해지는 날이 온다면 어떨까요? 불확실성이 전혀 없는 세상이요? 네, 우리가 더 이상 고통스럽게 바위를 밀어 올릴 필요조차 없이 알아서 모든 것이 척척 해결되는 최적화된 유토피아가 온다면 말입니다. 과연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할까요? 아니면 치열하게 투쟁하며 짊어질 바위라는 목적마저 완전히 빼앗겨버린, 그래서 인간 존재의 이유마저 사라져버린 가장 완벽하고도 끔찍한 형태의 부조리를 맞이하게 될까요?